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십 년이 흘렀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폭발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전 오빠랑 엄마랑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왜 아빠가 없는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6살 때인가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어요. 저도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안 보였어요. 정확한 날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딘가로 멀리 일하러 갔나 했었어요. 아빠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엄마가 우리 살던 집의 피아노를 어떤 아저씨한테 팔았어요. 제가 그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걸 팔면서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이사 가는 거지? 아빠도 안 왔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큰 이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 이사 간 동네에 가서 엄마는 미친 듯이 일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랑 오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했어요. 저희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였는지 그때부터 엄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왔어요. 퇴근하고 집에선 액세서리 끼우는 부업까지 했어요. 집은 1층에 살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밤에는 무서워서 엄마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갔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였을까요? 집안에 바퀴벌레가 엄청 나왔어요. 그 바퀴벌레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연막탄 같은 걸 터뜨리면 바퀴벌레가 없어진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 살 수 없었어요. 2층은 집주인이 살았는데 그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낮, 밤 가리지 않고 징소리, 북소리가 나서 항상 무서웠어요. 그 무당집의 기운에 눌렸는지 가끔 밤에 오빠가 몽유병인가 싶을 정도로 의식 없이 문을 열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오빠를 안아서 들어와 자리에 눕히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엄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흘린 엄마의 눈물로 한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어떤 날은 엄마가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오빠랑 저랑 둘이서 저녁을 먹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가 잠시만 기다리라 하더니 어디선가 라면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전 오빠에게 돈이 없는데 라면은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오빠가 걱정 말고 먹으라고만 했어요. 그때 먹은 라면 맛이 어찌나 맛있던지 정신없이 먹었어요. 오빠는 자기는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좋다면서 국물만 먹고 저한테는 라면 2개를 다 먹였어요. 조그만 아이가 뭘 그리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오셨죠. 엄마가 라면 봉지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오빠가 옆집 슈퍼 아줌마에게 엄마가 없어서 그러니 라면 2개 외상되냐고 하면서 가져온 거였어요. 슈퍼 아줌마가 어린 것들이 아빠 없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했대요. 엄마는 먹은 값은 반드시 줘야 한다면서 슈퍼에 가셔서 돈을 주고 왔어요. 그날 밤에도 엄마가 엄청 많이 운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우린 거지처럼 아빠 없이 엄마만 믿고 자라왔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이 흘러가고 중학교 시절도 흘러가고 점점 알게 됐죠. 아, 아빠는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릴 버리고 간 거구나. 점점 크니까 또 알게 됐어요. 아, 엄마가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아빠가 빚을 엄마한테 넘기고 가서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작은아빠가 부동산을 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차린 거였어요. 부동산이 망하니까 대출빚을 갚으려고 집을 판 거였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엄마가 좀 바보 같았죠. 그리고 우리 친할머니도 좀 웃겼어요. 아빠가 첫째여서 오빠도 둘째 장손이 됐거든요. 장손은 무슨. 아빠가 빚 다 엄마한테 떠넘기고 집 나가버려서 우리 엄마 힘든 걸 알고도 맨날 자기 집 와서 청소 좀 해달라, 장손 좀 데려와라, 보고 싶다 하면서 계속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빠가 첫 남자였고 모든 게 처음이었대요. 시어머니가 어른이니까 부를 때마다 갔고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청소도 해드렸던 거죠. 근데 아빠 밑으로 고모랑 작은아빠가 있어요. 고모가 좀 잘 살아요. 돈을 잘 벌거든요. 고모는 아빠가 집 나간 걸 알고 우리한테 너무 잘했어요. 저랑 오빠랑 용돈도 주시고 엄마 좀 덜 힘들라고 도와도 주시고 그랬었죠. 너무 감사했고 항상 고마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한 17년쯤 흘렀을까? 우린 친할머니가 밥 먹자서 갔는데 작은 방에서 아빠가 나오는 거 있죠? 그때 든 생각은 저 사람은 뭘까? 인간인가? 왜 우리 엄마가 다 힘들고 이제 일어날 때쯤, 왜 우리가 괜찮아질 때쯤, 우리끼리 아빠 없어도 행복할 때쯤 나타난 거지? 생각했죠.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뱉다고 했죠. 오빠도 꼴 보기 싫다 했고요. 그렇게 아빠랑 17년 만의 재회가 싱겁게 끝났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친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부터 요양병원에 있을 때까지 주말이면 항상 갔고 얼굴도 뵙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네 친정 가족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애들 데리고 조용히 오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큰이모랑 엄마랑 같이 있었던 거죠. 우리 큰이모가 한성격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왜 우린 못 가냐, 내 동생 시댁인데 시댁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왜 인사 가서 인사도 못 드리냐 이러면서 이모가 답장을 보냈는데 아빠가 욕을 보냈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좀 다퉜어요. 이모가 쫓아간다는 거 엄마가 시끄럽게 하지 말자고 말렸고 우린 친할아버지 장례에 3일 그리고 발인까지 다 챙겨드렸어요. 우리는 또 우리 세 식구끼리 살았죠. 아빠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도장 찍자고요. 엄마한테 같이 가줄까 했는데 혼자 간다 하길래 엄마 혼자 보냈어요. 엄마는 서류 다 정리하고 도장 찍고 나올 때 아빠가 커피라도 한잔 할래? 이런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도장 찍고 문 열고 나오자마자 등 돌리고 휙 가버리더라네요. 그리고 나서 친할머니 댁도 안 가고 있는데 자꾸 오라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만 순해서 화도 못 내고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아빠한테 전화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에요. 할머니께서 상황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작은아빠한테 전화 드렸어요. 저희 이제 할머니네 안 갈 거고요. 물론 엄마도 안 갈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없는 동안 그 집 가서 며느리 노릇 다 했고 그 집에 안 한 거 없어요. 그만 부르세요. 우리 엄마 거기 종 아니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만 부려먹었으면 합니다. 저도 오빠도 이제 그 집 식구 얼굴 안 볼 거니까 만수무강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안 갔죠. 한동안 고모는 가끔씩 우리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고모는 우리한테 정말 잘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우리도 가끔 안부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27살이 됐어요. 우리 엄마한테 수고했다고 우리 낳아주고 키워주느라 고생했다고 그동안 모은 1,000만 원 안겨드렸어요. 이제 내 돈 받아 쓰면서 놀아.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항상 고마워요.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그래야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 다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개명하기로 했고요. 이왕 이름 바꿀 거 성도 엄마 성으로 가자 해서 서류를 뗐는데 참나.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며칠 뒤에 딸내미 둘을 호적에 올려놨네요.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오빠 저 그리고 그 배달한 애들 둘 아빠랑 엄마랑 이혼하고 딱 3일 지나고 바로 호적에 올려놨더라고요. 같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게 얼마나 토나오고 역겹던지 허무하더라고요. 호적이고 뭐고 다 파버리고 싶었어요. 아빠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랑 시작을 하는 게 쉽구나. 우리 엄만 네가 버린 우리 둘 키우면서 어깨는 수술받고 무릎에 물 차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한 정도가 됐는데 뼈 빠지게 우리 키우면서 못 입고 못 놀고 못 먹고 그렇게 네가 진 빚들 네가 노름해서 우리 엄마한테 떠안기고 한 짐들 다 뒷차례 아니라 지금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빤 그 어린 년이랑 놀아나서 애가 둘이구나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위자료를 못 받은 것도 그때 아빠가 자리도 안 잡고 돈도 없어서 엄마가 그래도 우리 아빠였는데 보기 안쓰럽다고 위자료도 안 받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놓을 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을까요? 그날따라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날은 더 아빠가 미워요. 근데 집에 오니 노란 봉투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보낸 거였습니다. 이건 또 뭔가 싶었죠. 아빠의 편지와 무슨 서류가 있더군요. 아빠가 이혼했답니다. 그 어린 년한테 버림받은 것 같네요. 반성, 용서, 그따위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혼? 잘됐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양심은 있었는지 상가 하나를 엄마한테 양도한 서류더라고요. 엄마한테 이게 뭐냐고 물으니 엄마가 아빠를 만났었네요. 우리를 앞으로 더 잘 키워내려면 받는 게 맞다 싶어 받아오셨답니다. 순간 이제 우리 엄마 노후에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한테 자기를 받아달라는 건지 동물처럼 회귀 본능이 생긴 건지 비웃음이 저절로 났습니다. 사실 오빠 저 누구 하나 기쁘지 않았어요. 오빠랑 저한테 보낸 편지 맨 마지막에 자기 번호가 써있더라고요. 연락 달라고요. 며칠 고민하고 엄마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물론 오빠한테도요.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게 한 장본인이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죠. 이런 거 하나 주고 편지 한 통 보내면 뭔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나 보죠? 당신도 참 웃긴다. 집 나갔을 때 나랑 오빠가 몇 살이었는진 기억해요? 그리고 나가서 당신 다른 자식들이 아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이제 와서 당신이란 존재가 우리한테 필요 없을 때 돌아오시겠다? 우리 곁을 지켜줬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진 안 힘들었을 거야.
아빠도 그 어린 년도 그 애들도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고 분하고 역겹고 더러워. 다 평생, 정말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어. 상가 하나? 우리한테 더 줄 건 없고 이따위 걸로 우리 지나온 시간들이 절대 보상되지 않아요. 이건 우리 말고 엄마 노후에 좀 편하게 사시는 비용으로 쓸게요. 다신 연락하지 말고 앞으로 아빠라는 존재가 걸리적거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쏟아내서 정신이 없었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 땡땡아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마저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아빠가 해온 걸 보면 또 다른 사람 만나겠죠. 그것조차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엄마랑 오빠랑 셋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져서 뭔지 모를 통쾌함과 후련함 뒤에 씁쓸함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지만 오늘은 그냥 열심히 잘 살았다고 위로받고 싶어 글을 써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